네, 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사회자 윤대원, 디파이 박사 한승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디파이 박사라고 감히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오늘만큼은 이만 내려놓고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히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정말로 이제 박사 타이틀이 어울리시는 분들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블록체인과 디파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내용들로 구성해봤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영상이 길어서 1부, 2부로 아마 나뉘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크립토 윈터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디파이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네, 먼저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코어 개발자 리드로 계시는 김정현 님이십니다. 네, 카메라 쪽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버랩스의 CEO시면서 재윤TV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재윤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A41의 김남웅 스티븐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한승욱 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사회가 학벌, 스펙보다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학벌, 스펙이 또 상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가해주신 분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학벌, 스펙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허락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바로 제 오른쪽에 클레이튼 코어 데브팀 리드 콜린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정현, 다시 말해 정현 콜린 킴. 혹시 이번 이제 진행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호칭하는 게 편하실까요? 저는 콜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콜린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컴공학사 졸업, 서울대 컴퓨터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신 분야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블록체인 세계에 입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구했던 거는 이제 사실 GPGPU에 관련된 걸 했어요. 이제 분산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각자의 컴퓨터에 GPU가 여러 개 꽂혀 있는데, 그럼 사실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쉽게 한 레이어로 얹어서 마치 한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 개의 GPU 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사실 그때 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조금 알긴 했는데,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했고, 삼성에 잠깐 있으면서 블록체인 동호회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클레이튼계의 바흐, 이제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하죠. 클레이튼의 아버지라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덕트, 플랫폼과 함께 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서 깜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콜린님, 클레이튼에 대한 애정, 사랑, 집착 아직도 뜨거우신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메인넷부터 같이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약간 내 새끼 같은 좀 그런 애착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직도 애착이 많으시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조사 내용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오버랩스 CEO 겸 유튜브 채널 재윤TV의 수장 벤 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재윤, 다시 말해 재윤 벤 킴이죠. 재윤 벤 킴님은 오늘 어떻게 호칭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재윤 벤킴이라고 하라고 하실 건가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윤님이라고 해주시죠. 재윤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윤님으로 호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님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사 졸업하시고 서울대 가상머신 최적화 석사,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문 내셨다고 들었는데 박사 논문이신가요? 박사 논문은 아직 작성을 안 했고요. 그리고 석사도 아니에요. 석박 통합 과정으로 박사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고, 네. 이 논문은 이제 그냥 학회에 낸 논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논문인지 최근에 낸 논문 여쭤봐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최근에 낸 논문은 블록체인 논문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가상머신 연구실에서 웹엔진 연구를 했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를 박사 1년차 때 하다가 그게 계속 이제 억셉이 안 되다가 최근에서야 억셉이 돼서 그거를 내서 얘는 자바스크립트, 정확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앤 마이그레이션 최적화 연구예요. 네,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잠깐만 들어봐도 굉장합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윤님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가상머신 최적화 연구실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가상머신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이더리움에 관심이 생기셔서 갈아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쩌다가 이더리움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좀 커리어를 갈아타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웹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웹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만들죠.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 만든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 브라우저 만들어요. 모질라가 파이어폭스를 만들고 이 4개의 빅 벤더들을 1개 연구실에 있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려고 하면 구글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하면 안 되겠다. 제일 잘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지만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상머신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더리움에 가상머신이 있대요. 이걸 해봐야겠다. 구글이 안 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엔 이제 좀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뛰어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후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디사이퍼를 창립하셨죠. 또한 이제 이타노스라는 이더리움의 용량 및 동기화 시간 최적화에 대해 연구를 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메인넷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구 슈퍼블록이죠. 현재는 이제 오버랩스라는 이름의 회사를 대표로서 운영하고 계시죠. 한 프로필을 보니까 1년 한 5개월 정도 된 되게 따끈따끈한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요새 창업 대표로서 어떠신가요? 대표였어요? 네. 대회용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즘 근데 팀원들도 잘 모으고 이게 다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이제 이뤄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타노스의 타노스가 진짜 이제 우리가 아는 타노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깜짝 질문. 재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재윤님에게 그럼 타노스란? 타노스요? 되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다. 일부러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예. 설명 준비하고 있다가 타노스는 되게 마블 세계관에서 이제 빌런이지만 네. 사실 그의 뜻은 뭐 어떻게 보면 옳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세상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세상에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다가 유니버스가 빨리 망한다.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체의 수를 줄이는 건데 그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빌런이 됐던 되게 안타깝지만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재윤님과 저희 시청자들도 다 같이 이제 편해지고자 한 질문이니까 좀 귀엽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A41의 리서치 리드로 계시는 스티브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남웅. 다시 말해 남웅 스티브 킴이죠. 이제 남웅 스티브 킴님은 어떻게 호칭해드리는 게 편할까요? 저는 스티브가 편합니다. 네, 스티브님. 스티브님은 이제 또 해외파이시더라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후 증권사, 크립토 펀드 쪽에 몸을 담으시다가 현재는 이제 A41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럼 스티브님 현재 이제 A41에서 조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링크드인은 리서치 리드라고 썼는데, 사실 저희가 좀 최근에 좀 구조 변경을 좀 해가지고, 조직 변경을 좀 하면서, 인사이트 디비전 전체를 이끌고 있고요. 저희 인사이트 디비전 안에는 이제 퍼블리싱 팀이랑, 그 다음에 거버넌스 팀, 그 다음에 리서치 팀이 존재하고, 제가 이제 리서치 팀이랑 퍼블리시 팀 팀장까지 역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밸리데이터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버넌스가 많이 있어요. 특히 코스모스 쪽은 체인들이 다 앱 스페시픽 체인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체인들이 있다 보니 거버넌스 프로포저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버넌스 프로포저들을 일일이 다 보고 이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저들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 프로토콜들이 어떤 거버넌스적인 업적들, 그 다음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걸 거버넌스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선 리서치 팀 같은 경우는 체인 어거노스틱하게 다양한 체인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토콜 서비스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유명했던 거는 이제 폴리곤 시리즈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앱토스 시리즈도 저희가 거의 국내에선 최초로 앱토스의 전체적인 피처를 다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국내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서치보다도 좀 Y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탈릭을 존경하지만 비탈릭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크리티컬 띵킹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리서치 팀도 최대한 그런 비판적 분석들을 많이 하려고 해서 최대한 이제 저희 한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종종 스티브님 트위터나 미디엄 칼럼 등을 보고는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정치적 프레임이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트릴레마의 해결이 곧 블록체인 대중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매우 공감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티브님께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죠. 스티브님에게 정치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왜냐면 어떤 정치를 하느냐, 정치의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가 사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이고, 그런 공동체들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공동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폴리틱스 정치이고, 그래서 전 정치도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든 블록체인으로든 항상 필수불가결한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거버넌스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뒷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실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세 분이 이제 서로 좀 친하신가요? 원래부터 좀 아시고 계신 사이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스티브님 처음 뵙고 재현님도 옛날에 한번 뵌 게 다 있지. 네, 거의 4년 전? 그러면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도 친해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제 크립토 윈터와 그리고 앞으로 디파이에 대한 전망과 그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만 한다면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OX 그리고 진실게임 그리고 자유토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입문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웹2에서 웹3로 커리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의 선배로서 이런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OX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승욱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한다. 자, O 아니면 X. 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렸네요. 그래서 콜린님은 O를 들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X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이제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콜린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질문 의도 자체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의도 자체가 오라고 생각을 하긴 했고요. 근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동의를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당연히 근데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의 기술 가지고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보다는 여러 가지가 당연히 융합돼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기술들이 잘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저렇게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뭉쳐져서 결국에는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당연히 블록체인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 자산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나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조금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스티븐님께서는 왜 X를 드셨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좀 콜린님이랑도 되게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언급되어 있는 기술들이 사실 되게 다 중요한 기술들일 것 같고 블록체인도 그 중에 하나의 버티컬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되게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가상세계에서 보내게 될 텐데 그런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 가상세계를 좀 더 열린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재윤님이 만들고 계신 오호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상호 호환성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계신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들이 연결되는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엔 블록체인 핵심 인프라로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블록체인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뭔가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개발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재훈님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스티븐님께서 이제 재훈님에 대한 얘기까지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패스권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X를 들었냐면 산업혁명의 정의가 저는 생산성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농업혁명도 그랬었고 산업혁명에 이제 그 증기관을 이용해서 한 혁명도 그랬었고 그래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이제 기계의 힘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블록체인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 기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 시기가 크립토 윈터라고 생각한다.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래도 콜린님만 O를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X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콜린님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좀 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먼저 혼자 다른 의견 내주신 콜린님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크립토 윈터라는 정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기가 어쨌든 크립토 이런 자산들의 총액이 줄어드는 가치가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크립토 윈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크립토 자체가 뭔가 뭐 문제가 있어서 윈터라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크립토 윈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현재 자산이 축소되고 있고 더 축소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가 크립토 윈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윤님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윈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콜님도 그렇고 다 윈터를 겪었잖아요. 2019년 윈터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윈터는 윈터도 아니다. 왜냐 2019년도에는 블록체인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조차 안 나왔죠. 그냥 뭐 하세요 하면 블록체인 합니다 하면은 정말 그런 거 하시냐고 네, 약간 멸시를 받던 시기였고, 제가 논문을 제출했을 때 리뷰어들이 제 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아예 틀린 질문들을 줬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 이제 크립토 썸머가 오니까 바로 붙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학계도 똑같다. 관심도가 그렇고,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런 촬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관심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있고, 욕하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욕 많이 먹는 거 보면 아직까지 관심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윈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티브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사실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윈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꼽아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변동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겪고 있죠, 가격적으로. 근데 어찌됐든 그들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사실 블록체인 윈터는 아닌 것 같아요. 크립토 자산의 윈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크립토 자산을 위시한 그냥 금융자산의 어떤 윈터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대표하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어떤 펀더멘탈들이 지금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냐라고 하면은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윈터라고 굳이 칭한다면 모든 자산 시장의 윈터일 것 같고, 블록체인 윈터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되게 많은 개개인들이, 많은 빌더들이, 그 다음에 많은 리서처들이 활발하게 리서치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더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 다 다양한 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 힘을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윈터냐라고 하면 오히려 썸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있는 질문들이 약간 여러분들이 크립토 윈터에 오래 해주실 줄 알고 준비했던 질문들인데 네, 일단은 밀고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미 저희의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해 주셔가지고 이번 질문에 아주 진짜 고급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뚝심 있게 가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테라 사태가 지금의 크립토 자산 윈터를 불러왔다. O 아니면 X 한번 들어주시죠. 오, 이거는 아니네. 확실한 건 건 아닌데. 여기 왕따가 있습니다. 네, 자꾸 콜린님만 먼저 하시니까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티브님,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윈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다시 했는데, 크립토 윈터가 만약에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다라고 하면 전 테라 사태가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라가 어떻게 보면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말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테라를 알게 된 경로가 긍정적인 경로가 아니고 부정적인 경로였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이슈가 된 게 테라였고, 그 다음에 테라가 되게 좋은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다가도 테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랑 블록체인 한다고 하면 뭐 테라 아느냐, 테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크립토에 대해서 냉소를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테라 사태가 크립토 윈터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반대 의견 가지신 콜린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사실 크립토 윈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윈터라는 관점은 현재 자산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윈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 관점에서 테라가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불러왔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가속화는 시켰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테라 때문에 지금 현재 크립토 자산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딱 정확히 인과관계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X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재현님. 네. 맨날 마지막에 하시네. 예. 다음번에 첫 번째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완벽한 인과관계라 생각하진 않지만 음. 그냥 제가 봤을 때 이제 앵커라든지 이런 프로토콜들이 사람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해볼까? 했는데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반신반의했던 것들 그 정확한 새드 포인트에서 이제 부정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큰 사건이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으로 돌아서게 됐고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지금 사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2번 질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과 지금의 이제 크립토 자산 윈터와는 큰 관계가 없다. O 아니면 X? 드디어 세 분의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대로 재윤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미국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페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계속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크립토 시장이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따지면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콜린님과 스티브님도 의견이 비슷하신가요? 네. 사실 우리 같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재윤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다른 분들 의견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X 게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갈 거다. 오. 네, 콜린님 왕따 탈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가 된 모습 너무 좋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스티븐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좀 그 자체의 유틸리티랑은 좀 별개로 그냥 블록체인 시장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자산이 돼버려서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커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비트코인도 어떤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다루는 인식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니고 디플레이셔너리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감기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100만 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셀프 익스플래너토리하게 그냥 1억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죠. 그냥 추천이 아니고 네, 예측입니다.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은 재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비트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고 2100만을 80억으로 나누면 1%가 안 되거든요. 0.5%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정말 대중화됐을 때 전 세계에 정말 극소수만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되게 희소한 자산이 될 거고 이 가격이 1억을 가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X를 들까도 고민했는데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윤님 의견 들어보니까 오늘 풀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린님 의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앞에서 한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블록체인 산업에 다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블록체인이 뭔가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어쨌든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그게
뭐 일단 8천 언저리까지 갔던 경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더 아직은 시장이 작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더 시장이 커질 때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언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그건 사실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기간이 좀 적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라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저긴 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장이 충분히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방송 나가면 다들 코인 많이 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리 사놔야겠다. 네, 이번에는 진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스캠 만들어야 되나? 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네, 콜린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있다, 없다. 있다. 뭐야. 방금 근데 약하네요. 없다가 이제 거짓말로 이제 판별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콜리님은 스캠을 조만간 만드실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네, 다음 이제 재훈님 주시면 돼요. 저도 없다 하겠습니다. 네, 결국 재훈님도 스캠을 기획 중이시다. 네, 다음에 스티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있다로 하겠습니다. 있다. 연기하지 마!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셋 다 올릴 수가 있지? 그래서 스티븐님만 굉장히 청렴 결백하신 분으로 이렇게 판별이 났고요. 네, 콜린님께서 이제 어떤 스캠을 만드실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당황스러운데. 사실 없어요, 진짜로. 없는데. 왜냐면 뭐 지금도 어쨌든 블록체인 코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건 있죠. 지금 여튼 뭐 자산 시장이고 뭐고 간에 폰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아예 없는 케이스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 시장이 성장하는 거라서. 근데 정말 나는 돈을 빼먹어야지 그런 용도로 뭔가 스캠을 만들고 싶은 건 사실 없습니다. 네. 네, 비겁한 별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스캠 준비하시는 그 재훈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훈님, 네. 전 사실 진짜 있어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7년도 이게 아마 윈터 때 힘들어서 만들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한창 ICO 붐일 때 ICO를 만들어 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 ICO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지나고 보니 속이려고 많이 했던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적은 있지만 그때를 계기로 이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디사이퍼를 만들어서 좀 더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렴 결백의 상징 우리 스티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분이랑 좀 다른 게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그래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업체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좀 유혹이 됐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스캠 같은데? 너무 제안하는 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해줄까? 익명으로 그냥 해주고 돈을 벌까? 라는 고민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은 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는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 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콜린님 먼저.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데? 오늘 긴장하신 건 아닐까.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티븐님. 저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없어?
잘 참네? 전기가 안 얻었어요. 역시 전기가 안 얻었어요. 기계도 이제 스티브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럼 쿨리님 먼저. 아, 좋고요. 뭐 사실 계속 어쨌든 블록체인 레이어 1을 만들고 있는 회사니까 지금이 어쨌든 뭐 윈터를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뭐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 확실하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 프로젝트 차원에서 클레이튼 차원에서도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클레이튼이 지금까지 잘했냐라고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고민해야 되고 또 이제 크립토 토커노믹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플랫폼 자체의 어떤 기술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버넌스라는 어떤 영역을 새로 정의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남들에게 A4리온 뭐 하는 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좀 행동주의 펀드에 좀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했을 때 단순히 뭐 블록을 검증하고 뭐 생산하고 그다음에 뭐 트랜지션 오더링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걸 디폴트로 하고 프로토콜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토콜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통치를 하는 행위를 저희는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 활성화가 됐을 때 저희가 그런 어떤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1년 동안 그 크립토 시장을 적극적으로 리서치하면서 느꼈던 거는 오피니언 리더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버넌스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이 오피니언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에 참여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프로토콜이 원하는 오브젝티브를 파악하고 그 오브젝티브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프로토콜 성격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메인넷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희망하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의 사용자는 투자자밖에 없었죠. 거의. 혹은 이제 외환 송금을 하고 싶은 사람들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 가치들을 뭔가 금융을 효율화시키는 측면에서 혹은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들을 블록체인상에 담아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이제 생성하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실게임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할 거다. 로 한번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일할 거다, 뭐 안 할 거다 이 정도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일할 거다. 이거 계속 울리는 거 진짜 이상한데. 전 안 할 거예요. 연기! 이거 이상한데요? 마지막 저는 할 거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부담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저 진실 나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약간 민낯을 드러내는 질문을 들었는데 답변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민낯이 아니었다. 합리적 의심을.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순서를 바꿔볼까요? 또 오프닝 요정 재현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반반인 것 같긴 해요. 블록체인을 하는 게 좋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분야도 사실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든 그때그때 관심이 가는 걸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철학이랑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원래 그 대학교에서 제가 원래는 연구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끝날 줄 아는 제 인생이 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장이 좀 개척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블록체인 시장 덕분에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됐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다른 아까 뭐 AI나 이런 기술들과는 다르게 좀 인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늘 하던 것들을 하는 것뿐인데 감사하게도 시장에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한데 아까 재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크립토 자체의 문화가 되게
사람을 좀 욕먹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되게 건강하지 못할 때도 많고 되게 자극적일 때도 많고 이래서 가끔씩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기술 자체는 좋은데 이 문화 우선 이 사람들이 되게 나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뭐 아예 뭐 후회를 안 한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조금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더 많으니까 저도 남아 있겠죠. 네. 뭐 아니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계속 할 거고요. 재미있어요. 사실 형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사실 컴퓨터공학 박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뭐 컴퓨터 구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재미는 있지만 블록체인 접하면서 사실 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락에 써져 있던 그 문구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소프트웨어라는 게 정말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 정치체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왕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민중에게 돌아가는 권력 구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의 변화를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술과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그때도 그런 관점이 재밌어서 지금이라고 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에 대한 변화를 같이 기술 함께 하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참여해주신 분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지식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자유로운 질문들로 자유로운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